그때 건넨 장갑 아직도 제 마음속엔 따뜻합니다. 제 이름은 정분이라고 합니다. 75이 넘도록 한 짝짜리 장갑처럼 외로울 때가 있었지요. 하지만 제게는 70평생 잊지 못한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추운 초겨울 친구 순자가 제 손에 쥐어주던 그 장갑. 정분아, 하나씩 나눠 끼자. 하던 그 목소리까지 아직도 제 귓가에 선명합니다. 세월이 참 멀리도 흘러갔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손끝이 시릴 때면 문득 떠오르던 그 약속. 오늘 저는 그 장갑을 들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혹시 늦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 순자를 저는 아직도 친구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 이야기는 한 켤레의 장갑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겨울과 한 사람의 평생을 데워준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1장 그때 그 겨울, 그리고 장갑 한 켤레. 제가 처음 그 장갑을 받았던 건 지금으로부터 60년도 더 전 1964년의 매서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땐 뭐든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참 따뜻한 시절이었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고 신발 속으론 찬바람이 스며들어 발가락이 늘 얼얼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손을 호호 불며 달렸습니다. 손이 시려도 저는 장갑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엔 형제도 많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장에 나가셨으니 아이들 장갑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죠. 제게 장갑은 그저 부잣집 아이들이나 끼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제 친구 순자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늘 작았지만 그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정분아, 손 시리지? 이거 하나씩 나눠 끼자. 그러면서 자기 장갑을 벗어 단 한 짝을 제 오른손에 쥐어줬어요. 그 장갑은 빨간 털실로 짠 손뜨개였어요. 작은 보풀들이 여기저기 일어나 있었지만 그 어떤 모피 장갑보다도 따뜻했어요. 순자의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죠. 그날 저는 왼손엔 제 헌 장갑, 오른손엔 순자의 장갑을 끼고 집으로 돌아왔죠. 눈길을 함께 걸을 때마다 제 오른손은 내내 뜨끈했습니다. 순자는 말수가 적은 아이였어요. 항상 조용히 웃고 친구들이 장난쳐도 그냥 미소만 짓던 아이. 그런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우리 나중에 커서 다시 만나면 이 장갑 꼭 돌려줘야 돼, 알았지? 그때 저는 그냥 장난처럼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때 돌려줄게. 하지만 그 약속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중요한 무게로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순자는 아버지의 일 때문에 다른 마을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날 학교에 나오지 않던 순자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교실 창가로 들어오던 햇살마저 참 차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저는 한동안 오른손만 장갑을 꼈어요. 왼손은 그냥 주머니에 넣은 채로. 그게 순자와의 약속 같아서요. 그 장갑 한 짝이 순자와 저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건넨 장갑 한 켤레. 그건 단순한 털실 덩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온기가 제 인생 가장 추운 겨울마다 떠올라 저를 지탱해 주던 힘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고 인생이 숨가쁠수록 그 따뜻한 기억은 점점 뒤로 밀려났어요. 그 약속이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난 건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겨울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2장 세월은 흘러 사람은 잊히고 세월은 참 무섭게도 흘러가더군요. 그때 그 어린 시절은 눈처럼 녹아 사라지고 저는 어느새 75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서울, 제주 다들 바쁘게 산다고 전화를 해옵니다. 엄마, 요즘 날씨 추워요. 난방 꼭 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맙더군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방문은 닫히고 방 안은 더 조용해집니다. TV 소리만 덩그러니 돌아가는 이 겨울의 방 안엔 사람의 숨소리가 없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낯익은 감촉의 털실이 보였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작은 장갑 한 짝. 바로 그 빨간 장갑이었습니다. 순자가 제게 남기고 간 그 약속의 증표였죠. 숨이 턱 막히더군요. 한 짝만 남아 60년의 세월을 건너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갑 밑엔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제 마음을 파고들었죠. 정분아, 나 순자야. 나중에 이 장갑 꼭 돌려줘. 그날이 오면 우리 다시 친구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세월이 한순간에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의 웃음소리, 함께 걸었던 눈길, 그 손의 따뜻함이 제 오른손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난로를 켜고 그 장갑을 손에 쥐었습니다. 털실은 오래되어 부드럽지 않았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순자야, 나 아직 이거 가지고 있었네. 너는 잘 지내고 있니? 혼잣말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방 안이 조금 덜 추웠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라도 이 장갑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너에게 이 장갑을 돌려줘야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낡은 노트를 꺼내 순자의 주소를 찾아봤습니다. 수십 년 전 친구들에게서 들었던 순자 대구 간다더라. 그 말이 유일한 단서였어요. 그렇게 저는 작은 보따리를 싸서 그 장갑 한 짝을 넣고 75의 나이에 순자를 찾아가는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손엔 장갑, 가슴엔 떨림. 그 오래된 약속이 외로움에 지친 저를 다시 길 위로 불러냈습니다.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여정이 제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걸. 3장, 낯선 도시, 사라진 친구의 흔적. 그날 아침, 저는 장갑 한 짝을 조심스레 보자기에 쌓아 넣었습니다.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러 간다. 60년 만의 약속이었기에.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서 묘하게 떨리더군요. 버스에 올라타자 사람들의 대화, 짐꾸러미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으로는 낯선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고 그 안에서 제 과거가 한 장씩 넘겨지는 듯 했습니다. 대구역에 내리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사람들 틈을 헤치며 골목 안으로 들어서니 시장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어묵 국물 냄새, 석탄 냄새, 사람 냄새, 그 냄새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하나씩 깨어났습니다. 순자가 여기 살았다고 했지. 낡은 메모지를 들고 주소를 더듬으며 찾아갔습니다. 좁고 낯선 골목을 75의 걸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길 끝엔 오래된 판잣집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창문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순자가 살던 흔적은 이미 세월에 씻겨 사라져 있었지요. 너무 늦었나? 나는 문 앞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나야 정분이. 약속 지키러 왔어. 그때 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얗게 쌓이는 눈 위에서 제 손에 든 장갑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때 등 뒤에서 멈칫하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정분이 이모님이세요? 돌아보니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인데 그 눈매가 어쩐지 조용하고 익숙했어요. 순자를 닮았습니다. 혹시 순자,
순자니?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순자의 딸이에요. 엄마가 정분이 이모님 얘기를 평생처럼 자주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순자가 잘 지내죠. 제 물음에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날도 눈이 내렸어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정분이가 오면 장갑 돌려받아야 한다고 그 말을 남기셨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귀에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고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약속의 후회가 눈발처럼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쥔 장갑을 마치 순자의 손이라도 잡은 듯 꼭 쥐며 눈을 감았죠. 그 아이의 딸이 제게 따뜻한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어묵 국물이라도 좀 드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거예요. 그 따뜻한 국물을 마시는데 60년의 회한이 눈물과 함께 섞여 목으로 내려가더군요. 그날 밤 저는 순자의 딸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정분이와의 약속을 못 지킨 게 마음에 남는다고요. 그래서 매년 겨울 눈이 올 때마다 그 장갑을 꺼내 보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의 무거운 짐이 천천히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됐어요. 이젠 내가 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는 순자 대신 그 장갑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온기는 오래전 겨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엔 눈이 아니라 제 눈물이 그 장갑을 적셨지요. 사장, 장갑 한 켤레의 약속. 다음 날 아침 순자의 딸이 저를 데리고 조용한 언덕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작은 묘비 하나가 차분히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엄마가 계신 자리예요.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그 빨간 장갑 한 짝을 꺼냈습니다. 세월의 빛이 발에 이젠 주황빛에 가까워졌지만 제 손에선 여전히 그때 그 겨울의 온기를 뿜어내는 듯했습니다. 그 장갑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저는 천천히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야, 나 왔어. 늦었지만 너한테 장갑 돌려주러 왔어. 손끝에 닿은 눈송이가 녹아내리며 그 장갑 위에 작은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 물방울이 마치 순자가 눈물 대신 웃으며 제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준 따뜻함 평생 잊지 않았어. 그 장갑 덕분에 내 겨울은 외롭지 않았단다. 정말 고맙다. 그때 순자의 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있었어요. 정분이가 오면 꼭 전해줘. 나 아직 그 장갑 따뜻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마음으로 말이야. 그래서 저는 매년 눈이 오면 엄마 방 장롱 위에 장갑을 올려뒀어요. 혹시나 정분 이모가 오실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장갑 위에 닿자 김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장갑을 조심스레 묘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속삭였죠. 순자야, 약속 지켰다. 이제야 돌려주네.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어요. 눈송이들이 묘비 위를 하얗게 덮어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린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정분아, 따뜻하지? 응, 따뜻하다. 이젠 정말 따뜻하다, 순자야. 그날 하늘에서 내리던 눈은 오래도록 풀지 못했던 마음에 응어리를 덮어주듯 그 어느 겨울보다도 포근했습니다. 순자의 딸은 제게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넸어요. 그 안엔 순자가 남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분아, 우리 장갑 약속 기억하지? 내가 받은 장갑이
내 마음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준 따뜻함으로 평생을 살았어. 혹시라도 다시 만나면 그 장갑 꼭 끼고 같이 눈사람 만들자.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눈송이들이 제 손 위에 떨어져 녹아내렸습니다. 그게 꼭 순자가 건네는 마지막 손길 같았습니다. 그래, 순자야. 다음 세상엔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두 짝 다 내 손에 꼭 끼워줄게. 약속이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젠 제 마음속이 이미 순자의 온기로 따뜻하니까요. 5장 결말 약속은 온도가 된다. 그날 이후 저는 장갑이 없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득 찼고 따뜻했습니다. 묘하게 그날 이후로 제 방의 온도가 달라졌어요. 방 온도계는 여전히 23도를 가리키지만 이젠 그 숫자가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장갑이 남겨준 온기가 제 겨울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면 저는 여전히 난로 앞에 앉습니다. 그 옆에 늘 끓고 있는 주전자 1개, 그리고 순자가 남기고 간 편지 1장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정부나 따뜻하지. 그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동네 아이가 지나가다 추워 보이면 귤을 한 알 쥐어주고, 이웃집 노인이 외로워 보이면 따뜻한 차 1잔을 내어주죠. 순자가 제게 준 장갑의 의미는 이제 나누는 온기가 되었으니까요. 제가 받았던 따뜻함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온도는 결국 또 다른 사람의 마음 속으로 옮겨가는 게 아닐까요? 그 온도가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세상 어딘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장갑 1짝을 돌려주러 간 길에서 저는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친구를 다시 만났고, 그 친구를 통해 제 마음의 온기를 되찾았으니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 속에서 순자의 웃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속삭입니다. 순자야, 내가 준 온기 덕분에 올해 겨울은 하나도 춥지 않아.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이 겨울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건네보세요. 그게 아마 그 사람의 인생을 녹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건넨 장갑 아직도 제 마음속엔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이제 제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초록빛깔 나무에 이름 모를 새 1마리가 나를 찾아왔어요. 너 순자니? 보고 싶었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